기아 타이거즈 외야 지금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성범이 지명타자로 들어가는 순간 김호령을 제외하면 확실하게 믿고 쓸 수 있는 주전 외야수가 없는데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공백에 가깝죠. 그런데 지금 캠프에서 조용히 이름이 돌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명 순번도 낮았고 아직 1군에서 보여준 건 거의 없죠. 그런데도 이범호 감독이 직접 캠프에 데려가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선수. 힘은 이미 검증됐고 주루와 수비도 평균 이상, 무엇보다 지금 기아 외야에서 가장 부족한 장타를 칠 수 있는 카드입니다. 03년생 동기 김도영, 윤도현, 최지민과 같은 세대. 아직은 무명에 가깝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가장 터질 확률이 높은 이름. 기아 외야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오늘은 한승연이 왜 이번 시즌 폭발 후보로 거론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아 타이거즈 외야를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 가깝죠. 나성범이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순간 외야 한 자리는 자동으로 공백이 되는데요. 카스트로는 주전으로 고정된 카드고 김호령은 수비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기에 주전 중견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 뒤를 바치는 백업 외야 자원들 가운데 지금 당장 타격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기아 외야는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빈자리를 책임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기존 자원들이 못해서 밀려난 구조가 아닙니다. 애초에 확실하게 자리 잡은 선수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캠프에서 실험이 이어지고 있고 감독은 평소보다 더 많은 외야 자원들을 직접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조용히 눈에 들어온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선수도 아니고 지명 순번이 높았던 기대주도 아니죠. 하지만 지금 기아 외야 상황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조건을 가진 선수. 바로 한승연입니다. 한승연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늘 같습니다. 8라운드 출신이라는 수식어죠. 지명 순번만 보면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선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아 내부에서 한승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처음부터 조금 달랐는데요. 당시에도 8라운드까지 내려온 게 오히려 행운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 이유는 명확했죠. 힘을 갖춘 우타자였고 공을 허무하게 버리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퓨처스리그 기록을 보면 이 선수의 성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타율은 높지 않았지만 삼진이 많지 않습니다. 신인 야수들이 흔히 겪는 공을 못 보고 삼진만 쌓는 과정을 크게 겪지 않았다는 뜻이죠. 특히 2022 시즌 144타석을 소화하면서도 삼진이 29개에 불과했습니다. 타율만 놓고 보면 아쉬울 수 있지만 타석에서의 접근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였죠. 그리고 2023 시즌 한승연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내부에서 다시 거론됩니다. 홈런 9개, 시즌 초 5경기 연속 홈런이라는 강렬한 흐름을 만들었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장타 비율이었습니다. 안타 중 상당수가 장타였고 맞히면 확실하게 힘을 실을 수 있는 스윙을 보여줬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맞히는 능력 위에 힘이 얹힌 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승연은 애초에 버려진 카드가 아니었는데요. 타율이 낮았던 시즌은 있었지만 공을 허공에 버리는 타자도 아니었고 힘이 없는 타자도 아니었죠. 기아가 선호하는 유형, 즉 교정이 가능하고 성장 곡선이 남아있는 자원에 정확히 들어맞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상무에서 몸을 만들 시간을 줬고 전역 후 다시 기회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한승연이라는 이름이 지금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우연도 아니고 캠프 분위기에 휩쓸린 이야기도 아닌데요.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죠. 가장 큰 변화는 상무 전역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면서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고 체격과 힘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망주 시절 힘은 있는데 몸이 덜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에게 이 변화는 결정적이었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정식 선수 전환, 그리고 1군 스프링 캠프 합류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 차원이 아닌데요. 캠프 명단은 감독의 현재 구상표에 들어갔다는 의미고 실제 경쟁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뜻이죠. 그냥 숫자 채우기용이라면 굳이 이 시점에 1군 캠프에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멘트도 의미심장합니다. 힘도 좋고 발도 빠르고 방망이도 괜찮다. 더 인상적인 건 안현민을 언급한 대목이었죠. 체급과 힘에 대한 비교가 나왔다는 건 적어도 툴 자체는 1군 기준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약점도 분명한데요. 경험이 부족하고 경기 운영, 투수와의 두뇌 싸움은 아직 더 배워야 하죠. 하지만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 아닙니다. 출전하면 채워지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출전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아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완성형을 찾는 게 아니죠. 당장 3할 타자를 외야에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아가 찾는 건 주어지는 기회 안에서 폭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가장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름이 한승연이죠. 기아 타이거즈에는 이미 한 번 세대 교체의 중심을 잡아준 이름들이 있습니다. 김도영, 윤도현, 최지민 모두 2003년생 동기들이고 이미 1군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김도영은 팀의 중심이 됐고 윤도현은 내야의 미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지민은 불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업에서 유독 하나 비어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외야입니다. 같은 세대에서 외야 쪽만 아직 확실하게 터진 선수가 없죠. 그래서 더 눈에 띄는 이름이 한승연입니다. 같은 03년생, 같은 시기에 입단했고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 결과만 남겨두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팀은 늘 세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한 명이 잘한다고 팀이 바뀌지는 않죠. 하지만 같은 나이대의 선수들이 동시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팀의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기아가 김도영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긴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한승연은 지금 그 마지막 퍼즐에 가장 가까운 선수입니다. 이미 동기들은 하나둘씩 자기 자리를 찾았고 이제 외야에서 같은 세대가 올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이제 한승연만 터지면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선수에게는 이미 비교 대상도 참고 사례도 함께 성장한 동기들도 있다는 점이죠. 혼자 버텨야 하는 유망주가 아니라 이미 앞서 길을 열어놓은 세대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한승연이 왜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할이 명확하다는 점인데요. 한승연에게 요구되는 건 모든 걸 잘하는 완성형 외야수가 아닙니다. 지금 기아가 원하는 건 딱 하나인데요. 나성범이 지명타자로 들어갈 때 외야 한 자리를 채우면서 장타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카드. 이 역할에 한승연만큼 조건이 맞는 선수는 많지 않죠. 애매한 컨택 위주의 타자보다 한 방이 있는 자원이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툴의 방향성이 팀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승연은 컨택 툴이 아주 뛰어난 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힘, 주로 수비를 동시에 갖춘 실린형 툴가이죠. 그리고 이범호 감독 체제에서 기아는 이런 타입의 선수를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완성형을 가져다 쓰기보다 기본 툴이 분명한 선수를 실전 속에서 다듬는 방식. 한승연은 그 틀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건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정식 선수 전환, 1군 캠프 합류, 외야 공백, 감독의 직접 관찰까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시점은 흔치 않죠. 여기서 결과를 만들면 단숨에 주전 경쟁에 들어갈 수 있고 놓치면 다시 긴 시간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승연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사실상 분기점에 가깝죠. 한승연은 과연 이번 시즌 기아 외야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